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방금 소개받은 진양호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거제도 애강원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또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저희 설립자이신 김임순 원장 그리고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시는 설립자의 따님이신 송호정 대표이사 그리고 모든 직원들과 저희들 거주인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제도 애강원은 공식 명칭이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애강원입니다. 고유 명사가 거제도 애강원입니다. 띄우지 않고 딱 붙여서 고유 명사가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애강원이고요. 저희 혹시 애강원에 방문하신 우리 교우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애강원은 산하기관이 6개가 있습니다. 거제도 애강원. 그 첫 번째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애광원이라고 있습니다. 애광원이라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 산하기관은 중증 거주인들이 살고 계시는 민들레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제 애광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분들이 근로를 하고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애빈이라는 직업훈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분들 중에서 좀 아주 좋으신 분들, 상당히 보드라인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시내에서 같이 공동의 거주 타운을 저기 들어가 살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 성빈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장애 어린이들이 다니는 옥수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없는 친구들. 제가 발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비장애. 제가 영어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부적인 그 기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저희 거제도 애강원의 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52년에 그 당시에 6.25 전쟁이 한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좀 소강 상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휴전 이야기도 있는 이런 때였는데 그 1952년도에 거제도라는 섬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거제도 원주민은 10만 명이 사셨어요. 그리고 피난 오신 분들이 또 10만 명이 거제도에서 사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군, 그 다음에 중국군 포로들이 17만 명이 포로 수용소에 수용돼 있어가지고 37만 명이 거제도에 살다 보니 거제섬이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제도의 시민들의 인구수는 23만 명.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거제에 사셨는데 또 1950년 12월 25일 아침에는 거제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성포라고 가보셨습니까? 네. 장성포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 메르디스 빅토리아라는 배가 들어왔습니다. 이 배는 미국 쪽의 화물선인데 흥남에서 미군들이 중국군들의 전쟁 참전으로 인해서 후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홍남 철수 작전을 진행하는데 미군들의 그 소위 말하는 군인들의 무기와 장비를 싣고 오기 위한 배가 거기에 화물선이 증발이 돼서 투입됐는데
화물선이 항구에 대니까 많은 피난민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태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배를 책임지고 있던 선장께서 그 인도적인 결정을 내려서 모든 화물과 장비를 다 빼고 사람을 태워라 이렇게 결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배에 14,000명이 민간인이 그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12월 23일 날 출발해서 12월 25일 날 부산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부산항이 이미 꽉 찼죠. 외국에서 군인들이 들어오고 유엔에서 물자가 들어오고 장비가 들어오고 전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통 라인이 부산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항에 들어올 수 없어서 그 배가 그제 장성포로 왔습니다. 그게 12월 25일 아침에 9시쯤 됐다고 하는데 그때 드물게 그제 장성포에 눈이 왔어요. 그래서 14,000명이 거기에 내렸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기적 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배가 3일 동안에 항해를 하는 동안에 5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짓기로 아시다시피 김치 1, 2, 3, 4, 5 이렇게 김치 1, 2, 3, 4, 5 이름을 지어가지고 네이밍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피난 오신 분들 중에서 그제에 정착하셨다가 거기서 또 자제분이 태어났는데 그 자제분이 저희 우리나라의 전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거기 피난 오신 부모님 슬하에 거제도에서 태어나셔서 거제도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거제도에 모여 살다 보니까 피난민들이 본인들의 생계를 헤쳐나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그래서 아이들이 막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설립자이신 김임순 원장께서도 그 당시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드물게 우리나라의 정말 신식 엘리트 여성 중에 여성이었습니다. 아마 0.01%도 안 되는 아주 귀한 분이셨는데 그분도 1살도 채 안 된 딸을 데리고 시어머니와 같이 피난을 와 계셨습니다. 피난을 와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피난을 와서 교회를 가셨는데 교회에서 당신이 이화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당신을 가르쳤던 지도 교수를 딱 만나 그래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는 부산에 토성동 노청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제에는 거제 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와 있었는데 이 김원규라는 대학 교수는 피난을 와서 피난정부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거제 분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버려지니까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태어난 지 몇 개월도 안 되는 이런 영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아들을 이제 움막에다가 거적대기를 싸서 이렇게 모아놓고 이 사람을 돌볼 사람을 찾다가 교회에서 당신이 가르친 제자를 딱 만난 거죠. 그래서 야 너 일로 와봐 해서 이분을 데리고 그 거적대기로 사는 움막에 가서 이 아이들 좀 돌봐라 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임순 원장께서 아시다시피 나도 시어머니 모시고 피난 왔고 그리고 나도 1살도 안 된 애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며칠이면 몰라도 길게는 못 봅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전쟁통에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판에 지금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하든지 해야 될 일이고 네가 가장 잘할 것 같아라고 맡겨놓고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는 아이들을 달래고 그 아이들을 붙들고 이렇게 밤에 그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고민만 하고 있다가 새벽에
이렇게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김임순 원장께서 하신 말씀을 오마주 해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왜 그 아이들 수준으로 떨어지려고 하느냐. 그 아이들을 네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라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길로 제가 이 일에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고 그 다음에 고아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2년부터 1978년까지 거제도 애강원이 전쟁 고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몰려든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2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6년 동안 고아원으로 자리매김하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20살 넘으면 성인이 돼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입양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78년이 되었는데 이제 이 시설에 아이들이 대부분 다 나갔는데 그동안 거쳐간 아이들이 약 700명 정도 되는데 한 70명 정도가 나갔어요. 이 70명 정도가 가족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홀로 서기가 불가능한 사람들만 남은 거죠. 그래서 78년도에 이 시설을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전환한 78년부터 오늘날까지 저희 거제도 애강원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제도 애강원 산하에 애강원이라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은 지금 80명 정도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집에는 거기도 약 82명 정도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민들레 집에는 중증이십니다. 그래서 82분 중에서 약 60분이 누워 계십니다. 24시간 365일.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을 와상 거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워 계신다는 것은 스스로 식사하실 수 없고 스스로 씻을 수 없고 옷 갈아입을 수 없고 대소변 처리가 안 되는 분들. 그래서 24시간 옆에서 케어를 해드려야 되고 또 그분들 중에 한 30명 정도는 식사를 저장이 안 돼서 가지고 이제 튜브로 이렇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그런 중증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민들레 집에 계시고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장애인 시설에 살기만 해서 이분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도에 거제 애강학교라는 문교부 인가를 받은 특수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특수학교에는 커리큘럼이 유치부, 초, 중, 고 그리고 전공과까지 있습니다. 전공과는 지금 이야기하면 전문대학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정이 있고 우리 민들레 집이나 애강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거의 졸업을 다 하셨어요. 저희 애강원이나 민들레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46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분은 칠순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마음이 아픈 분들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게 과거의 속설이었고 정설이었는데 지금은 의료가 좋아지셔가지고 굉장히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46이라서 저희 시설에 계신 분들은 졸업을 거의 다 했고요. 저희 학교에는 약 17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거제시 전역에서 각 가정에 계시는 재가장애인들이 등하교를 통학버스를 타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러면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장애시설에서 거주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전공과까지 졸업한다고 해서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거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조선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조선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선 기업 현장에 우리 중에서 정말 좋은 분들 슈퍼 엘리트가 IQ가 한 70, 뭐 65, 60 이렇게 언저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보드라이드 결치신 분이 만약에 조선소에 근무를 하면 조선소의 업체에서 사장님이 이 한 분의 근무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 한 분을 또 붙여야 됩니다. 이분은 위험에 대한 인지나 회피 능력, 업무는 고사하고 조선소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본인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줘서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라고 해서 지적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훈련시설이 애빈이라는 곳입니다. 이 애빈에는 섬유봉제 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예농산 파트도 있고요. 제과 제빵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에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중에서 이제 훌륭한 분들이 또 나가서 마을에서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더불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5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2층부터 3층, 4층, 5층까지 한 층당 약 32평 정도 크기의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에 4분이서 한 가정을 이뤄서 4가정이 16분이 살고 있는 공동생활 가정이 성빈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성빈마을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장애 어린이들이 다니는 옥수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70년대에는 거제도가 육지와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다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계신 분들은 생계가 물고기를 잡거나 그 다음에 산 밑에 조그만 텃밭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게 생계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일하러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거두어서 김인순 원장께서 무료 타가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료 타가소가 80년대, 90년대 그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법인 어린이집이 되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올 2026년 2월 28일부로 이제 폐원 지역의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더 이상 아이들이 없어서 폐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애강원 산하에 지적장애인 거주하는 애강원, 중증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민들레 집, 그 다음에 또 이분들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교, 거제애강학교, 그리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 애빈,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지역사회와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어린이집, 이렇게 이제 6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럼 이 기관들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시설 중에서 훌륭한 데 많습니다. 또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특수학교 좋은 데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분들이 한 캠퍼스 내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분들을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공간 상태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애빈이라는 직업훈련시설에 가서 훈련을 해서 근로자로서 정식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와 똑같이 만 60세까지 이분들은 직원으로서 근로를 보장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들이 살고 공부하고 직업훈련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통합적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과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비장애인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어울려서 사는데 굉장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분들 돈을 몰라요. 10,000원짜리 하나 하고 1,000원짜리 3개를 들면 1,000원짜리 3개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주 좋은 분, IQ가 아주 높으신 분이 이분은 혼자서 은행 가서 돈을 뺄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은행에 이제 그 통장을 가지고 기계에 넣고 돈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선생님은 밖에 계시고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돈을 찾아서 나오는 걸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통장에서는 돈이 2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들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어떻게 했니라고 하니 이 장애인이 돈 안 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이분이 눌렀는데 그 당시에 수표가 나올 때였어요.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돈이 아니다. 똑똑한 분인데 돈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쇄기에다가 분쇄기.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은행 가가지고 모르는 데도 아니고 지방은행이니까 알잖아요. 가서 이거 돈을 좀 바꿔달라니까 은행에서 no. 그래서 수표를 90% 이상 똑같이 맞춰와라. 그래서 그 쓰레기를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밤새 일일이 퍼즐을 맞추듯이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퍼즐을 맞춰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돈은 20만 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금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안에 가게를 조그만 거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1시부터 2시까지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가게에 가면 돈을 내고 물건을 사야 된다. 그리고 돈은 이거 10,000원짜리 내면 물건 값이 얼마면 그것을 얼마 받아야 된다. 이 훈련을 10년 동안 지금은 이제 좋은 분들이 거의 다 합니다. 두 번째로 카페에서 차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고 훈련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서빙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 카페는 우리 거주인들이 소비자로서 훈련하는 카페입니다. 소비자 훈련하는 카페. 그래서 그분들이 카페에서 돈 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나 빵을 시키고 쿠키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리에 앉으면 직원이 갖다 주고 그래서 그 돈도 받고 하는 과정을 이 과정도 한 10년 시키니까 지금은 웬만한 보행하시는 분들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헤어컷을 해주셔요. 근데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양지 바른 곳에 그 에이프론 하나 딱 두르고 앉아서 있고 의자에 앉아 있고 깎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 대충 이렇게 드라이로 들고 나면 들어가서 이제 샤워하고 뭐 이런 스킴이었는데 이분들이 봉사자들이 깎아주는 머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돈을 버는 분도 있고 장애수당을 받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는데 아주 거울이 잘 갖춰져 있는 헤어살롱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점잖하게 헤어컷을 하고 또 더더욱 그게 끝나고 나면 의자에 누워서 샴푸를 해야 되는 샴푸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머리를 두려워서 맡기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내부에 헤어살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공간을 펴서 라이온스 도움을 받아가지고 헤어살롱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봉사자들이 오면 거기서 헤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샴푸bed에 누워서 샴푸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밖에 나갔어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 시설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자립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립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내부에 체험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홈에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처음에 콘도처럼 되어 있는 집에 처음에 4명을 넣습니다. 그 4명을 넣어서 그분들이 밤을 잘 지내는 걸 이제 경험시키죠. 그리고 익숙해지면 1명을 뺍니다. 다른 방으로 분리시키죠. 또 1명을 빼고 또 1명을 빼고, 1명이서 오롯이 자기가 밤을 지새고 살아가는데 한 달 정도 이상이 없을 때가 되면 이분이 자립할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얻어놓은 아파트에 그분들을 자립홈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자립홈에 보내서 그분들이 또 지역사회랑 어울려 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어울려 살면서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폐를 끼치지 않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인사를 잘해서 이분들이 좋은 시민들이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훈련 목표를 하나 잡으면 10년, 길면 20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소개 비디오를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항상 쪼이는 그런 동산이라 해서 애광원으로 했습니다. 걔들 돌보러 가니까 우리 딸을 갖다가 그렇게 내가 볼 여가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그거 어머니 하고 치마복을 먹어 안고 어머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가엾어요. 버리워진 아이들 다 나보고 엄마라고 그랬는데 가도 다 내 아이지 뭐. 기호가 나서 내 가정이 파괴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어린이들하고 살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사는 것이 내 제2의 생사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이지만은 지식,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능력, 이런 것을 하여튼 나보다가 조금 못 가진 사람한테 나는 다 나눠주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 혼자만이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이 다 못 사는데 내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남의 자식 다 빵게 됐는데 내 자식만 선량해가지고 살 수 있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애자들한테 저기 정말 누가 뭐래도 우리보다가 걔도 잘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러면 아이고 애가원에 와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사네.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응? 정말 기분 나쁜 소리요. 이제는 불편한 사람들이 나보다가 더 잘 살게 해놔야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산다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이 마음을 안 가지면은 못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한 번 들어오면은 나들이 길은 병원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광이 되어서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아픔을 대신 아파주는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왜 좋은 집에 못 살아요? 우리는 가능성 있는 거야. 난 지금 아무것도 없고 닫던 날 같은 집에서 살지만은 내가 노력하고
저축하고 정직하게 살면 이 다음에 내가 큰 빌딩 짓고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호화주택에. 그러나 이 아이들은 그런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승승장애자일수록 우리보다가 나은 차원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류급에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의무야. 얘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위해서 있는 아이들이라고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신령과학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박가로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바로 천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신령과학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산 천사하고 산다. 그래서 우리 기쁘게 살자. 내가 좀 더 걔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걔들은 천사, 나는 천사의 모성꾼인데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내가 안타까운. 김 선생 저기 좀 가보자고. 그래서 내가 안고 있던 하나님께 우리 시어머니한테 얘기고 그래. 그를 따라서 내가 봤더니 저 밑에 있는 그 언덕가지에 피나는 낙사들이 그냥 있는데 그 어떤 집을 하나 들어갔는데 사마이들이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냐고 봤더니 하나님의 7명이 누워있어요. 그 중에는 7아이가 아직 병이 떨어지지 않았더라고. 그런 아이들인데 얘 좀 봐달라고 얘들 좀 봐달라고 난 그런 귀찮은 아들하고 내가 살 빼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자꾸 못 살겠다고 하나님 날 다른 일 시켜주시자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 지쳐서 그랬는데 거의 아마 새벽쯤 된 것 같아. 멀리서 새벽경이 울릴 무렵에 그러면은 네가 왜 걔들 수준으로 끌어들려고 하느냐, 네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지 하는 음성이 여기서 나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그냥 이 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토록 얘들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 것이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얼마나 기쁘게 이렇게 좋은 엄마 노릇은 못했지만은 내 나름대로는 나는 기뻐서 이 일을 했어요.
옛날이라 그래봤자 그 전에 키우던 아이들이 그 나가서 사회에서 그 나름대로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저희들이 살면서 나를 찾아줄 때 그때도 기쁘지만은 이 정박아들하고 살면서 아이들이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정말 손과 무릎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고 이래던 아이들이 발을 뛰어놓을 때, 설 때, 그리고 말을 못한다고 온 직원들이 다 포기했는데 어느 날 내가 지나가는데 엄마 하고 날 불렀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고 좋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셨사오니 아이들의 보조원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옵시고 참는 슬기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생명이가 똑같지.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나는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소풍이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씹어질까. 저희들은 예배를 주 6일을 봅니다. 그리고 주일 때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제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순서대로 볼런티어 해주시는 분들이 한 30분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분들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목사님 오셔서 직접 이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설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안 오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찬송하고 성경 공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주일날 직원들 교회 가는 날 빼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다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직원들 중에서 당일 예배가 가능한 분들만 오시고 그 주인들이 그럼 숙소에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주시는 그 비디오를 다 녹화를 해서 그 비디오를 보면서 그 예배를 숙소에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비디오에 보셨던 김임순 원장께서는 192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올해 102살이십니다. 건강하게 아직까지 계시고요. 그리고 1952년도에 거제도 애강영화원의 원장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 산하기관인 애강원의 원장으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등재되어서 일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비디오 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나 추가로 아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희들이 중앙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그 교회에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단체에서 또 기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 군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작년 한 해 동안에 미국 군인들이 저희 거제도 애강원에 찾아오셔서 봉사활동 해주신 분들 수가 260명.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오면요, 저 영호동에 있지 않습니까? 기지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이제 한국의 전통사찰인 예를 들어서 동두사를 가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두구동에 있는 헌법사를 가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거제도 애강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부에서 공지를 올리면 회람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나는 애강원에 가서 지적장애 있는 분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벽같이 부산부두에서 차를 타고 저희 애강원에 오셔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거주인들하고 같이 놀거나 산책하거나 그 다음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진해에 가면 미군 공병부대가 있습니다. 미군 그 지원 부대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공병대에서는 저희들 쪽에 다양한 공사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건물에 외벽에 보면 그 창문이 있는데 창문 털을 이렇게 실리콘 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이 40년씩 됐으니까 실리콘이 다 낡아가지고 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오셔서 그 칼로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실리콘을 다시 도포해서 이렇게 더 이상 비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공사들을 해주시는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아마 수천만 원 효과로 판단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한국의 해군 중에서도 652함이 저희들하고 자매 부대가 있어가지고 652함도 기지가 제주도에 있지만 또 정창정비에 들어오게 되면 진해에 이제 배수리를 들어오게 되면 정비할 들어오게 되면 항상 저희 쪽에 오셔서 봉사활동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거제도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도 젊은 군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이구 동성으로 미군 부대를 포함해서 한국 군인들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미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전 세계에 미 해군이 나와 있는 기지라 주둔지가 한 70곳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미 해군 250년 역사 중에서 거제도 애강원하고 미 해군하고의 관계가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이고 미 해군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에게 봉사활동만 해주고 도움만 60년 동안 줬었는데 뭘 받아가는지를 이렇게 당돌하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병사들이 바다에 떠 있는데 여기 오면 가정보다도 더 가정 같은 그런 인간미를, 휴머니티를 느끼고 배에 다시 올라온답니다. 그렇게 오면 그 병사들의 정서 전력, 심리적 안정감 이게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또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고 미주 후원에도 있고 독일의 후원에도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프로벨 학교라고 특수교육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1980년대 후반부터 저희하고 자매 결혼을 해서 프로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1년씩 6개월씩 계시면서 저희들 연수를 시켜주셨어요. 우리 애강학교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 거주시설에 있는 소위 말하는 생활재활교사,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게 2010년대 들어와서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 가르쳐 줄 게 없다.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 이런 이제 아주 저희들하고 성장을 저희들이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더더욱 이제 저희들이 약 70년 정도 동안에 이렇게 이제 지내오면서 우리 거제도 애강원을 지탱해 온 힘이 무엇이냐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많이 자문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이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김임순이라는 1950년대에 이화여자대학을 나온 초엘리트 신식 여성, 그 사람이 영혼을 갈아넣은 이런 헌신, 이게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움직일 정도로 강력한 네트워크, 특히 또 저희들이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거제도 애강원을 지탱해준 힘이 아니냐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비디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원훈이 있습니다. 그 원훈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깨끗하다. 상당히 좀 예스럽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런 원훈 쓰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거를 73년 동안에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깨끗하다는 이 원훈과 그리고 그 하나님만 보고 가는 길, 이게 저희 거제도 애강원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런 콘센트 전선 같은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좀 따뜻해지면 꼭 거제도에 오셔서 애강원도 방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